오늘 대학 입학식이가. 어, 아빠 오늘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괜찮다. 언제는 아빠가 학교 온 적 있나? 미안하다. 아빠가 빚만 좀 해결되면.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진 빚인데 어쩌겠노. 나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보탤게. 장하다 우리 딸. 그럼 아빠 갔다 올게. 저녁에 봐요. 그래. 아르바이트가 마땅한 게 없네. 더 늦어지면 아빠가 더 못하게 할 텐데. 여보세요? 네, 제가 박태일 씨 딸 맞는데요. 네? 저희 아빠가...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유. 형사님, 저희 아빠 사고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 예, 저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 철근 운송만 하시던 분인데 왜 철근을 내리다가 깔려서 사망하신 건지 이거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 이상해서 계속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형건설 작업반자 하진유 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태일 씨 사망 사고 당시 철근 운송 화물 자동차 차주가 왜 하역 작업을 했던 겁니까? 그건 그건 뭡니까?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사님. 부족하면 일 못합니까? 공기 맞추는 게 작업반장이 할 일 아닌가요?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딴말 말고 무조건 맞추세요. 네? 반장 왜요? 아이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무조건 공기를 맞추라 그렇지. 박씨. 박씨도 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제가요? 철근 이거 빨리 내려야 박씨도 뭐 한탕이라도 더 뛸 거 아이가? 같이 좀 합시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참. 우리랑 계속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위에서 공기를 맞추라고 하도 압박을 하는 통에 제가 그만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업무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하역 작업을 하라고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건 조사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세요. 이제 남은 건 빚잔치네. 아빠도 없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노? 아빠, 나 이제 어떡해. 네, 은서 씨가 안타까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채무 독촉까지도 시달리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안이 좀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57호입니다. 박은서 씨는 몇 해 전 암으로 엄마를 떠나보내고 아빠 박태일 씨와 살고 있었는데요. 박태일 씨는 철근 운송 화물 차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했던 태일 씨가 철근 운송 거래처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태일 씨의 업무가 아닌데 거래처의 부탁으로 일을 도와주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채무까지 상속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과연 박은서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아버지 박태일 씨가 어떻게, 왜 사고를 당한 건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보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철근 운송 화물차주인 박태일 씨는
작업 반장의 부탁으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부분이 형사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형사적 책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이게 좀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사망 사고는 2023년 6월경에 발생했고 건설공사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아파트 신축 현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건설 현장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다 중대재해에 해당됩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태일 씨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데 이거를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 대상자인 종사자란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둘째,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셋째,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이나 수급인과 첫째 또는 둘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로이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대형건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요. 망인은 로이건설로부터 공사 현장에 철근을 운송하도록 하도급받은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위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각지대에 있던 그 피해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대형건설은 제3자의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망인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의무를 조금 해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그 대형 건설의 직원이 아니었던 이 망인의 경우에 안전모나 안전 도구들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니 대형건설 정의사는 현장 작업 반장인 하진우 씨에게 공기를 맞추라고 압박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하진우 반장은 철근 하역 작업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망인에게 철근 하역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안전문화, 안전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장비나 안전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도 전혀 배치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런 뭐 안전장치가 없는 어찌 보면 참 예견된 사고였는데 네. 자, 이 사망 사고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그리고 법인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경영 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취기,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대형건설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와 법인인 대형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드라마 속 상황을 보면요. 윗선에 지시가 있어서 작업반장인 하준우 씨가 박태일 씨를 자신들의 업무에 끌어들인 것 같은데 작업반장이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될까요? 네, 실무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업무상 가실치사 여부는 일선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장인 하진우 씨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가실치사죄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네. 정 이사가 공기 압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망인을 하역 작업에 투입시켰지만 안전모, 안전화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작업 지시를 한 결과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에 대한 가실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야, 그러면 일단 작업반장인 하반장도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에 그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됩니까? 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보면요.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 책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양벌 규정으로 처벌되는데요. 이때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처벌 수위와는 확연히 다르게 중형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 예방이라는 일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작업반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형법상 업무상 가실치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상 처벌을 강화한 것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기존 민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높게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보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런 현장에서 억울하게 사망을 해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유족들이 많았거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업주나 법인들이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가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고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인 건축주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추구하기 어려워서 영세입 업체인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종사자는 실질적인 피해 복이 매우 힘들었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피해 복뿐만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은서 씨의 고민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고와 관련된 경찰 조사도 그렇고 지금 아버지의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장례를 치른 이후에 우리는 가족 사망의 슬픔을 다 삭히기도 전에 상속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루고 싶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 상속인데요.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 상속인데요. 때문에 망인의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네. 하지만 채무 상속으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해 우리 법에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 자, 그럼 은서 씨는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사망 전에 사망한 아내의 병원비 등으로 많은 빚을 이미 지고 있었고요.
그 빚은 다시 망인의 사망으로 박은서 씨에게 상속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정확한 망인의 상속 개시 당시에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재산은 얼마이고 빚은 얼마인지 확인한 뒤에 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받는 상속 재산 안에서 빚을 갚는다는 건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5배나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네. 이게 상속 재산이 클지 빚이 클지를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네, 매우 좋은 지적이신데요. 망인의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건설 경영 책임자와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범위가 기존 손해배상금보다 5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조회 결과 상속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한 후 법적 조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보다 상속 채무가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무턱대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보면요, 가족들이 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여러 개의 빚 독촉장이 오면 겁이 나서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우물쭈물하다가 3개월이 지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위 지인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유불리를 따져보고 상속 포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상속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족이 사망하면 정신없이 그냥 3개월이 지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특별 한정 승인 제도 요거 알아두면 억울한 상황에서 좀 구제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꼭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제가 팁을 드리면 이 사건처럼 상속인으로 박은서 씨 혼자인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면 망인의 상속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네.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네. 공동 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 승인을 해서 상속 재산의 처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서 씨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빚 독촉까지 받게 되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차분히 진행한다면 망인의 억울한 죽음을 사후적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사망 사고의 경우 일선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고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적용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자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